궁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 부와 장엄함의 상징이며 한 돌 한 돌이 과거의 비밀을 품고 있다. 궁전들은 도시 위로 우뚝 솟아 황금과 대리석으로 빛나고 제국의 심장이자 운명을 가른 중대한 결정의 무대가 된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께 상상력을 뒤흔들고 왕과 황제의 시대로 데려갈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15궁전을 소개한다. 비엔나는 수많은 건축 걸작을 간직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빛나는 곳이 있다. 바로 쇤부른 궁전, 바로크의 장엄함을 오롯이 담아낸 걸작이자 전설적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름 별궁이다. 이 궁전의 역사는 무려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거대한 전각들은 황제와 황후들, 외교 사절단의 연회, 성대한 무도회, 촛불 아래 속삭이던 비밀스러운 담화들을 기억한다. 대칭을 이룬 파사드와 호화로운 정원은 완벽한 조화와 위엄을 자아내며 마치 누구든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감탄하도록 태어난 듯하다. 특히 정교하게 계획된 공원이 눈길을 끈다. 생울타리는 복잡한 미로를 이루고 가로수길에는 조각상이 늘어서 있으며 곳곳에 우아한 분수가 반짝인다. 이 정원을 거닐다 보면 따뜻한 여름날 왕실 가족이 꽃향기와 음악을 즐기며 휴식을 취하던 모습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내부 역시 압도적이다. 쇤부른에는 무려 1441개의 방이 있는데 각각의 방마다 고유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다. 그 중에서도 거울의 갤러리는 특히 유명한데 어린 모차르트가 한때 마리아 테레지아 황후와 어린 마리 앙투아네트를 앞에 두고 연주를 펼쳤던 곳이다. 정각 하나하나가 별개의 걸작이다. 금빛 장식, 프레스코와 대리석, 크리스털이 어우러져 전례 없는 사치를 빚어낸다. 쇤부른은 단지 박물관이나 관광지가 아니라 예술과 권력이 분리될 수 없었던 한 시대의 상징이다. 이 궁전은 오늘날에도 합스부르크 왕가의 위엄과 수세기 동안 유럽 문화의 수도로 추앙받은 비엔나의 영광을 가장 찬란하게 증언하고 있다. 스코틀랜드는 유구한 역사로 유명하며 그 성들은 마치 과거의 페이지를 한 장씩 펼쳐 보이는 듯하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가 바로 에든버러 성, 캐슬 록 절벽 정상에 자리 잡아 스코틀랜드의 수도 위로 떠있는 듯한 위풍당당한 요새다. 이곳의 위치는 전략적으로 절대적이었다. 높고 험준한 바위 성벽은 방어자에게 압도적인 이점을 주었고 성에서는 접근하는 적을 멀리서부터 포착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제1차와 제2차 스코틀랜드 독립전쟁 기간 내내 성은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손을 오가며 치열한 공방의 중심지가 되었다. 오늘날 에든버러 성은 격전의 무대에서 스코틀랜드 최고의 관광지로 탈바꿈했다. 연중 내내 가이드 투어, 역사 행사와 축제가 이어지며 전 세계 수많은 여행자를 끌어모은다. 에든버러 성은 단순한 요새가 아니다. 그것은 민족적 자긍심의 상징이자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많이 사진에 담기는 장소 가운데 하나다. 도시거리에서 성을 올려다보기만 해도 가슴이 뛴다. 거친 성벽과 하늘, 그리고 에든버러의 수평선이 어우러진 광경은 결코 잊히지 않는다. 성의 정악을 거닐거나 멀리서 그 장엄한 윤곽을 감상하면 역사의 숨결과 전통의 힘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에든버러 성은 세월을 관통해 스코틀랜드의 정신과 위엄을 지켜온 영원한 수호자다. 성이라 하면 많은 이들이 먼저 떠올리는 것은 영국의 중세 요새, 준엄한 보루와 귀족 장원의 풍경일 것이다. 그러나 스페인 역시 보물 같은 건축을 간직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곳이 바로 아람브라다. 그라나다에 자리한 아람브라는 작은 요새로 시작했지만 나스르 왕조의 도래와 함께 상상을 초월하는 궁전으로 탈바꿈했다. 흥미롭게도 이 건축구는 고대 로마 성곽의 폐허 위에 세워져 서로 다른 시대와 문화가 한데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 1333년 아람브라는 공식적으로 왕실 거처가 되었고 이후 페르난도와 이사벨라 치아 권력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바로 이곳에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향한 위대한 항해의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아람브라의 건축은 마치 보석 같다. 각 아치와 섬세하게 조각된 기둥마다 이슬람 건축의 기품이 숨쉬고 있다. 특히 도금나무 뜰, 사절의 전당, 그리고 유명한 사자들의 뜰은 전설적이다. 사자 분수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마치 마법처럼 공간 전체에 신비로운 분위기를 들이운다. 궁전 내부만큼이나 정원 또한 압도적이다. 봄이 되면 울창한 녹음과 꽃이 만발해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하다.
아람브라는 단순한 궁전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문명이 조화롭게 얽혀 살아 숨쉬는 역사 그 자체다. 오스만 제국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위용은 건축 유산 속에 여전히 살아있다. 그 화려함의 정수라 할 돌마바흐체 궁전은 이스탄불 보스포루스 해협변에 웅장하게 서 있다. 이 궁전은 한때 제국의 행정 중심이자 술탄의 거처였다. 내부는 금도금 샹들리에, 수공 카펫, 비단, 보석 장식 등으로 가득해 오스만의 부와 권세를 극적으로 드러낸다. 규모 면에서 돌마바흐체는 터키 최대의 궁전이다. 면적은 1.1에이커가 넘고 285개의 방, 46개의 홀, 68개의 욕실, 그리고 6개의 전통 하맘으로 구성된다. 조각된 천장부터 대리석 계단까지 한치의 디테일까지 치밀하게 완성되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구역 안에는 장엄한 출입문이 3개 있다. 술탄의 문, 보물창고의 문, 그리고 보스포루스로 바로 이어지는 문이다. 이 문들은 지금도 훌륭히 보존되어 있어 그 아래를 지나면 곧장 제국의 전성기로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감각에 사로잡힌다. 돌마바흐체 궁전은 단지 건축의 경이로움이 아니다. 그것은 제국의 야망과 부를 증언하는 산 역사이며 세계의 그 문화와 권력이 여전히 무적임을 과시하려 했던 거대한 선언문이다. 동양 건축의 걸작을 말하자면 인도에는 결코 다른 것과 혼동할 수 없는 상징이 있다. 바로 하와 마할, 세계적으로 바람의 궁전이라 알려진 곳이다. 섬세한 벌집 무늬 조각으로 장식된 분홍빛 파사드는 첫눈에 동화 속 성을 연상시킨다. 1799년에 세워진 이 궁전은 당시로서도 경이로운 공학적 성취였다. 무려 953개의 창이 벽면에 뚫려 있으며 각각의 창에는 돌 격자 잔리가 설치되어 있다. 이 덕분에 왕실 여성들은 외부의 시선에 노출되지 않은 채 도시의 일상과 축제, 행렬을 지켜볼 수 있었다. 또한 창을 통과한 바람이 전각을 시원하게 만들어 한여름의 인도에서도 실내는 상쾌함을 유지했다. 하와 마할은 분홍사암으로 완전히 지어져 독보적인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내부는 대리석으로 마감되고 장식 요소로 치장되어 인도 장인의 위엄을 드러낸다. 그러나 진정한 마법은 밤에 시작된다. 황금빛 조명이 밝혀지면 건물은 공중에 떠있는 신기루처럼 변모한다. 하와 마할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다. 미와 섬세함, 기능미를 하나로 엮어낸 인도 건축의 천재성이 응축된 상징이며 오늘날에도 인도의 가장 매혹적인 명소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스웨덴 역시 왕실의 역사를 품은 성과 궁전을 여럿 간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드로트닝홀름 궁전은 특별하다. 놀라울 만큼 온전히 보존된 이 궁전은 당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17세기에 지어진 이 궁전은 오늘날에도 스웨덴 왕실의 공식 거처다. 특이한 점은 궁전이 매일 관광객에게 개방되면서도 군주는 남쪽 별관에 조용히 거주한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부지가 넓어 방문객의 존재가 왕실 생활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 드로트닝홀름 궁전은 말라렌 호수 한가운데의 그림 같은 섬에 자리해 물과 자연의 절경을 선사한다. 내부 정악은 지금도 역사극을 촬영해도 될 만큼 완벽하다. 조각 천장, 회화, 금과 대리석이 어우러져 진정한 왕실의 호사를 구현한다. 그러나 이 궁전의 백미는 역시 정원이다. 바로 그 양식의 공원은 완벽한 대칭과 조화로 보는 이를 매혹한다. 한쪽에는 중국식 파빌리온이 자리해 동양적 정취를 더한다. 또 하나의 보석은 1776년부터 내려오는 고풍스러운 극장으로 무대는 지금도 원형의 전환 장치로 운영된다. 18세기의 진정한 기적이라 할 만하다. 드로트닝홀름 궁전은 군주의 집일 뿐 아니라 돌과 목재, 그리고 정원의 녹음에 새겨진 살아있는 역사다. 이곳은 스웨덴 왕관의 황금기를 현재로 소환해 세월을 견딘 위엄을 직접 체감하게 만든다. 이탈리아에도 규모와 아름다움으로 압도하는 궁전이 있다. 바로 카세르타 왕궁이다. 18세기에 조성될 당시 프랑스와 스페인의 궁전들과 당당히 겨루는 장엄한 거처를 목표로 삼았기에 흔히 이탈리아의 베르사유라 불린다. 그 스케일은 실로 경이롭다. 궁전의 바닥 면적은 3,500만 제곱피트를 웃돌아 부피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궁전에 속한다. 5층 규모에 1,200개가 넘는 정악과 24개의 국빈용 아파트가 더해진다. 한때 이 안은 왕실 가족, 수많은 시종과 요리사, 정원사가 북적이는 도시 속의 도시였다. 내부는 프레스코화, 조각,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다.
전각 하나하나가 통치자의 권위와 위상을 강조하는 예술 작품이다. 그러나 이 궁전의 진짜 자랑은 공원과 정원이다. 광활한 부지 곳곳에 분수와 조각군, 녹음이 어우러져 카세르타를 산책하는 일 자체가 하나의 긴 여행이 된다. 첫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압도적 위용이 밀려온다. 이곳은 모든 것이 호사와 조화에 복무하는 별개의 세계처럼 느껴진다. 카세르타는 이탈리아 바로크의 상징이자 군주들의 야망이 경계를 몰랐던 황금 시대를 증언하는 기억의 장소다. 스페인이 자랑하는 또 하나의 위엄, 마드리드 왕궁.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그 역사가 깊은 건축 기념물이다. 지금의 왕궁터에는 9세기에 이미 성체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건물은 18세기 큰 화재 이후 새로 세워졌다. 새 왕궁은 기대를 훌쩍 넘어섰다. 면적은 약 4만 제곱미터, 정악은 3,400개가 넘어 유럽에서 가장 큰 궁전으로 손꼽힌다. 실내 장식 또한 자타가 공인하는 걸작이다. 최고급 가구와 섬세한 천장 프레스코, 고야와 카라바조 같은 거장의 작품이 한데 어우러진다. 방 하나하나가 역사와 예술이 공존하는 살아있는 그림이다. 특히 티에폴로의 천장화가 장식된 보좌의 전당, 그리고 장엄한 제단을 갖춘 왕실 예배당은 압권이다. 18세기의 테피스트리 컬렉션과 유럽에서 가장 충실한 편에 속하는 거대한 무기고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이곳은 박물관이자 현역 거처다. 국가 의전과 공식 행사가 이곳에서 열린다. 왕실 가족은 보다 소박한 사르수엘라 궁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지만 마드리드 왕궁은 여전히 의전의 중심 무대다. 주변 공간 또한 인상적이다. 깔끔히 다듬어진 생울타리와 고전 조각으로 꾸며진 사바티니 정원은 아늑함과 위엄을 동시에 선사한다. 왕궁은 여러 차례 복원 작업을 거치면서도 역사적 외관을 지켜왔다. 그 덕분에 지금도 시간이 그 위에 권력을 행사하지 못한 듯한 품격을 간직하고 있다. 오늘날 마드리드 왕궁은 스페인과 그 문화의 자부심이다. 군주의 상징일 뿐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장소로서 나라의 위엄을 새삼 일깨운다. 베이징 한복판에 수세기 동안 평민에게 닫혀있던 공간이 웅장하게 서 있다. 바로 전설적 자금성, 세계 최대의 궁전 복합체이자 중국 황권과 위엄의 상징이다. 건설은 1406년에 시작되었고 그 결과는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다. 단지는 180에이커가 넘는 면적을 차지하며 내부에는 거의 1000동의 건물과 약 1000개의 전각이 자리한다. 단순한 궁전이 아니라 명청 제국의 군주들이 거주하고 통치하던 하나의 도시였다. 자금성은 중국 건축의 진주다. 거대한 문, 금빛 디테일로 장식된 처마, 절제된 대칭과 형식미, 모든 요소가 황권의 위엄을 강조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물은 대화의 전당으로 국가적 의식과 대전이 거행되던 곳이다. 황실 정원과 각종 의례를 위한 전각 또한 경외감을 자아낸다. 오늘날 자금성은 역사적 상징을 넘어 중국 최대의 박물관이다. 이곳에는 서로 다른 시대를 아우르는 만점이 넘는 예술품과 유물이 소장되어 있다. 정교한 시계, 황실 복식, 유일무이한 조각과 고화 등 보물이 즐비하다. 자금성의 길을 걷다 보면 시간이 되돌려진 듯하다. 전각 하나, 기둥 하나에도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던 이들의 숨결이 서려 있다. 자금성은 중국 제국의 힘을 구현하고 오늘까지 이어지는 문화와 전통의 상징이다. 다음 궁전은 호화, 규모, 그리고 절대적인 장관을 그대로 구현한 곳이다. 브루나이의 이스타나 누르리만, 술탄의 공식 거처로 그 크기만으로도 상상을 초월한다. 궁전은 200만 제곱피트가 넘는 부지에 펼쳐져 있다. 내부는 그야말로 하나의 세계다. 1788개의 방, 257개의 욕실, 1500명을 수용하는 거대한 모스크가 있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폴로 경기를 위한 포니를 수용하는 200개의 마구간, 5개의 수영장, 110대가 넘는 자동차를 위한 차고까지 갖추고 있다. 궁전 건설은 1984년에 완료되었으며 당시 기준으로도 비용이 거의 15억 달러에 달했다. 오늘날 그 가치는 배가 되었다. 건물은 황금돔과 전통적 굴곡을 살린 지붕으로 장식되어 말레이와 이슬람 건축 모티프가 자연스럽게 융합된다. 단지 부의 상징을 넘어 국가의 문화유산을 형상화한 표지이기도 하다. 이스타나 나라에서 가장 숭배받는 조각 한 덩어리에 비추해서 깎아낸 작은 그러나 귀중한 부처가 모셔져 있다. 아시아 전역에서 순례자들이 모여들고 이 사원의 분위기는 보는 이로 하여금 자연스레 숨을 고르게 만든다.
방콕 왕궁은 태국 건축의 보석이자 그 정신적 유산에 살아있는 일부다. 이곳은 나라의 문화, 신앙, 역사라는 세 가지 축을 한데 아로새기며 방문객을 첫걸음부터 깊이 빠져들게 만든다. 궁전을 이야기하며 베르사유를 빼놓을 수는 없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호화로운 궁전 가운데 하나인 베르사유는 프랑스와 그 군주의 상징으로 절대 권력과 예술적 위대함의 구현이라 할 만하다. 애초 베르사유는 귀족의 사냥 오두막에 불과했다. 그러나 17세기 루이 14세는 그것을 권력을 시현할 것처럼 변모시키기로 결심했다. 소박한 건물 자리에 역사의 길이 남을 궁전이 들어선 것이다. 베르사유는 방마다 예술 작품과 금빛 장식이 가득하지만 무엇보다도 유명한 것은 거울의 갤러리다. 벽면을 가득 메운 거울이 수백 개의 촛불을 반사해 믿을 수 없을 만큼 화려한 분위기를 빚어낸다. 이 공간에서 성대한 무도회와 국가적 의식이 거행되었다. 궁전은 전각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거대한 정원 또한 하나의 세계다. 조경가 앙드레 르 노트르가 설계한 정원은 엄격한 기하학의 가로수길, 녹음의 미로, 수십 개의 분수와 조각으로 가득하다. 라토나 분수, 아폴론 분수, 그리고 거의 2km 반에 이르는 대운하가 이 왕실 공원의 백미다. 본관 외에도 더 은둔적인 전각이 있다. 그랑 트리아농과 프티 트리아농이다. 이곳은 왕실 가족의 휴식처로 쓰였다. 예컨대 프티 트리아농은 마리 앙투아네트가 애정하던 은신처로 그녀의 취향에 맞게 꾸며졌다. 베르사유는 세계 정치에서도 중대한 역할을 했다. 1919년 바로 이곳에서 제1차 세계대전을 끝맺는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렇게 베르사유는 호사의 상징을 넘어 세계사의 장대한 사건이 펼쳐진 무대가 되었다. 오늘날 베르사유 궁전은 해마다 수많은 방문객을 맞이하는 세계 최고의 명소 가운데 하나다. 역사, 예술, 그리고 프랑스의 위엄이 한데 얽힌 살아있는 전설이라 할 수 있다. 영국 군주의 상징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 버킹엄 궁전. 런던 중심에 자리한 이곳은 국왕의 공식 거처이자 영국 왕관의 살아있는 상징이다. 그 규모는 놀랍다. 궁전에는 775개의 공간이 있으며 그중 왕실 가족과 국빈을 위한 침실이 52개, 욕실이 78개, 사무실이 92개에 달한다. 이 밖에도 180개가 넘는 직원용 침실, 수십 개의 관리 공간, 주방과 세탁실 등이 있어 궁전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작은 도시처럼 기능한다. 버킹엄 궁전의 역사는 1703년 버킹엄 공작의 개인 저택으로 지어지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조지 3세가 건물을 매입해 왕비 샬롯에게 선물했고 이때 궁전은 왕의 집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19세기에 접어들어 존 내시와 에드워드 블루어가 증개축을 담당하며 오늘날 우리가 아는 위용을 갖추게 되었다. 포틀랜드 석으로 마감한 신고 전주의 파사드는 이미 런던의 상징이 되었다. 특히 버킹엄 궁전의 유명한 발코니는 중대한 국가 행사가 있을 때 왕실 가족이 국민에게 인사를 전하는 자리로 전통화되었다. 이 궁전에는 수많은 의전과 의식이 얽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근위병 교대식이다. 여름에는 매일 펼쳐지고 다른 계절에는 하루걸로 진행되어 언제나 많은 관광객이 몰린다. 여름철에는 일부 국빈 전각이 일반에 공개된다. 국빈 만찬이 열리는 무도회장, 공식 사절을 맞이하는 백색 응접실, 그리고 수많은 그림과 금빛 장식, 크리스털 샹들리에로 빛나는 다른 전각들도 둘러볼 수 있다. 버킹엄 궁전을 둘러싼 정원은 40에이커 규모로 런던에서 가장 큰 개인 정원이다. 이곳에서는 왕실 리셉션과 여름 축제, 수천 명이 참석하는 정원 파티가 열린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궁전은 공습을 받았지만 국왕과 왕비는 런던을 떠나지 않았다. 국민과 고통을 함께하겠다는 뜻을 보여준 이 결정은 궁전을 나라의 심장으로서 더욱 굳건한 상징으로 만들었다. 오늘날 버킹엄 궁전의 가치는 약 30억 달러로 평가된다. 역사와 문화 유산일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거처 중 하나라는 의미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곳이 여전히 살아있는 영국 군주의 상징이며 역사 외교 전통이 만나는 장소라는 사실이다. 이들 각각의 궁전은 단지 벽과 전각이 아니라 돌 속에 응결된 인류의 살아있는 역사다. 그들은 지금도 그 규모와 위엄으로 우리를 압도하며 통치자들의 꿈이 언제나 장엄했음을 일깨운다. 이제 여러분께 묻는다.
이 궁전들 가운데 어떤 곳이 여러분의 꿈의 궁전이 될까요?